양심 리뷰! 한동안 정말 지겹도록 모니터 리뷰만 했었는데 드디어 SK 하이닉스가 저희 쪽에 의뢰를 하는 덕에 M.2 NVMe SSD, 그것도 최근에 가장 핫한 골드 P31을 리뷰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제 돈 주고 구입했던 그런 제품이긴 한데 이렇게 보니까 좀 반갑긴 하네요. 근데 저는 국내에서 구입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샀을 때는 국내에서 팔지도 않았어요. 부장님 이거 국내 광고인데. 야, 뭐 하이닉스도 영상 보니까 뭐 아마존에서 사라고 지들도 그렇게. You can go get it at Amazon.com. 자, 일단 패키지 포장부터 살펴볼 텐데 가운데 쪽 보면은 되게 커다란 노란색 보석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잠깐만,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어벤져스 이거 그 마인드스톤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아, 이름이 골드라서 디즈니가 고소를 할 것 같아서 살짝 피해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뭐 상당히 각인되는 그런 디자인이긴 합니다. 이런 어두운 패키지 박스에 보석을 형상화해서 마치 이번 골드 P31이 신물질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 외에는 역시나 국내 기업이라 그런지 뒷면에는 반가운 한글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잠깐만, 근데 이거 앞에 뭐 도우 정보라고 무슨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도우? 피자집이에요? P31의 유통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내사항에 이 홀로그램 스티커를 떼가지고 제품에 붙이라고 안내 멘트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상 AS는 5년이라고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근데 이거 아마존에서 직구한 다음에 이 스티커 떼가지고 제가 붙여가지고 보내면. 자, 상자를 열어서 내부를 보면은 간단한 이런 설명서 같은 것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이런 것까지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아이보리빛이 살짝 감도는 별도의 패키지 박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열면은 SK 하이닉스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소비자용 128랜드 플래시 골드 P32 등장합니다. 뭐 SSD에서 디자인을 볼 수 있는 요소가 그다지 많진 않거든요. 박스에서 확인을 했던 그 노란색 보석 이미지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왜 방열판을 따로 안 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번 P31은 기존 M.2 NVMe SSD에 비해서 전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마디로 발열에 그다지 예민하지 않아도 된다, 온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뒤에 제가 성능 테스트에서도 또 언급을 하겠지만 이번 제품 방열판이 없다는 건 전혀 단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방열판을 안 준다고 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 여러분, 그 친구는 참말못입니다. 보통 그런 친구들이 1TB SSD 사놓고서는 장착해보니까 용량이 931GB 밖에 안 돼요. 나 사기당. 이 새끼 이거 커말못 아니야? 그리고 제가 영상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이번 P31이 세계 최초의 일반 소비자용 128단 4D TLC 낸드 플래시가 적용된 그런 제품이거든요. 여기는 살짝 지루할 수 있는 설명이긴 한데 128단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SSD가 저장 장치라는 개념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저장 장치들은 저장 공간을 어떻게 늘려나가느냐가 관건이거든요. 현재는 적층 구조 방식이고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아 올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기존에는 아파트의 충수만 이제 계속 높게 쌓아 올려 나갔다면 이번 P31은 충수만 높게 쌓아 올린 게 아니라 지하 주차장도 깊숙이 그냥 뚫어버린 거예요. 뭐 지금 일부 대기업들이 176단이니 200단이니 이런 기술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긴 한데 그건 사실 너무 먼 훗날의 이야기고 아마도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128단 4D TLC 낸드가 한동안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는 군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언급한 TLC, 이건 아마 마니아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이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레벨 셀당 구조가 1비트당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이 명칭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싱글이냐 멀티냐 트리플이냐 쿼드냐에 따라서 이 명칭이 달라진다는 건데 SLC, MLC, TLC 그리고 QLC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이건 제가 언급한 순서대로 성능과 수명 이런 게 점점 좋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SLC는 아무리 좋아도 절대 일반 소비자용이 될 수가 없어요. 가격이 진짜 개같이 비싸가지고. 그리고 MLC조차도 가격적인 접근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MLC 잘 만들질 않아요. 왜냐? 비싸서 사람들이 안 사주니까, 마진이 안 되니까 만들지를 않아요. 한동안 TLC를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MLC가 진짜다, TLC는 짜발이다, 근본이 아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변했어요. 낸드 플래시 시장이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은 뭐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삼성 같은 대기업도 그 하이엔드 라인업인 프로 시리즈에 TLC를 집어넣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제가 QLC까지는 추천드리진 않겠지만 TLC는 메인 SSD, 그러니까 윈도우 OS 설치용으로 충분히 고려하셔도 돼요. 자, 이제 뭐 제품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으니까 바로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저장 장치 벤치마크 툴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 확인
확인을 해본 결과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쓰기 성능은 사양표에서 제시된 3200MB/s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나타냈고, 읽기 성능은 비교군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쓰기 성능은 대조군에 비해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일반적인 활용에 있어선 쓰기보다 읽기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하죠. 고용량 파일의 처리 성능을 알아볼 수 있는 AJA 시스템 테스트를 통해 코덱 영상의 녹화와 재생 성능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뭐 구구절절히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조군 중에서 P31이 가장 좋았어요. 100GB 단일 파일의 복사 테스트의 경우에는 CMD 명령어를 통해 디스크에 반복적으로 부하를 걸어봤는데요. 전송 속도와 시간 역시 대조군 중에서는 탑 클래스였고, 전송 속도의 유지력 역시 상당히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발열 테스트입니다. P31과 같은 고성능 M.2 NVMe SSD는 일반적인 저장 장치들과 달리 높은 발열 양상을 갖게 되는데, 이 제품은 100GB 더미 파일 무한 복사 테스트 기준 방열판이 없는 환경에서도 평균 온도 54.7도, 최대 온도가 57도로 확인됐습니다. 방열판을 장착했을 경우에는 평균 온도 51.6도, 최대 온도가 53도로 확인되었는데, 사실 이 정도 발열이라면 굳이 방열판이 없어도 사용에 큰 지장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전력 효율성이 좋아졌기 때문인지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죠. 합격! 자, 지금까지 하이닉스의 소문난 난리난 SSD P31을 한번 살펴봤는데 상품성이 상당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지껏 SSD를 사실 그 S모사, 뭐 말해도 되겠죠? 삼성만 써왔거든요. 집에 뭐 860 에보, 970 에보, 970 에보 플러스 뭐 970 프로까지 그냥 삼성 SSD 박스만 한 7, 8개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삼성 SSD가 아닌 다른 회사의 SSD를 제가 처음 사본 게 바로 이번 P31이었습니다. 저같이 근본 따지고 성능 따지고 깐깐한 마니아까지 설득시킨 그런 제품이었어요. 게다가 이 전력 효율성이 좋아져서 발열 양상도 상당히 흡족스럽고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2년 전만 해도요, 이런 고성능 M.2 NVMe SSD들은 발열이 어느 정도 수반되기 때문에 방열판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거는 방열판을 준다더라, 뭐 EK 방열판이 좋다더라, 웨스턴 디지털은 방열판 되게 멋있는 거 같이 준다더라 이랬는데, 여러분 이번 제품은 방열판 같은 거 고려 1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정말 아쉬웠던 거 한 가지, 이 제품이 PCIe 4.0 지원이 아니라서 그 점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AMD 플랫폼에서 P31을 장착을 하게 되면 OS 진입이 안 된다, 먹통이 된다, 이런 글들이 저희 K사전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K사전 본부 내에 있는 모든 AMD 마더보드 플랫폼을 동원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회사의 마더보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4월 6일 기준으로는 단 한 번도 OS 진입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 AMD의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실사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요약해볼게요. 제품을 추천한 유형: 첫 번째, 가성비 끝내주는 OS 설치용 메인 SSD 찾는 분들. 두 번째, PCIe 3.0 플랫폼에서 존버 중인데 SSD만 바꾸고 싶은 분들. 세 번째, 1TB 또는 500GB의 용량도 충분히 넉넉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괜히 소문난 SSD가 아니니까 구매를 적극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구입을 추천하지 않는 유형으로는 첫 번째, 나는 한 2TB 정도는 돼야지 1TB? 그거 누구 코에 붙이냐? 이런 분들. 두 번째, 죽어도 MLC, 근본은 MLC지, 이런 분들. 세 번째, 이미 PCIe 4.0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더 폭발적인 읽기, 쓰기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PCIe 4.0 지원이 되는 그런 SSD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올해 양심 리뷰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앞으로도 소비자적인 시각에서 장점과 단점 다 낱낱이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양심 리뷰에 관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QM 볼트였고요. 저는 다음 양심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